네,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만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오늘 여성 초대석 고구미의 윤혜숙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고구미 그러면은 과자 이름 같기도 하고 네. 고구미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고구미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하세요. 네. 고구미가 뭐냐 그러면 다 고구마가 맞다 그래요. 그렇죠. 네. 고구마의 방언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고구마라는 게 씨앗도 되고 열매도 되는 그런 게 특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어떤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네. 고구마를 이렇게 파면은 줄줄이 이렇게 달려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원선스 멀티유즈를 생각해서 네. 또 그런 의미도 담겨 있었고 또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 네. 그런 마음에서 뭐가 좋을까 하다가 한국적이면서도 발음하기 좋은 네. 고구미라는 이름을 만들게 됐어요. 네. 이름은 좀 토속적인 것 같은데 네. 뜻은 상당히 장대한데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네. 제작사인 제작사. 거죠. 네. 네. 그럼 고구미의 대표로서 네. 윤 대표님의 업무는 주로 어떤 건가요? 주로 경영을 네. 맡고 있죠. 네. 대표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저희가 회사가 작다 보니까 한 사람이 뭐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는 세상이 네. 아니잖아요. 요즘 그렇죠. 또 어쩌면 멀티로 일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작가 일도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만화의 그 애니메이션에 글도 쓰시고 네. 경영도 하시고 그러니까 월급도 주셔야 되고 일도 하셔야 되고 사실은 이제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처음에 뜻을 갖고 계신 씨앗도 되고 뭔가 단초가 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만드신 거니까 아마 다른 애니메이션사하고는 이런 것들은 좀 내가 꼭 추진하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게 좀 틀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처음부터 애니메이션 옛날에는 외주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하청 네. 일들을. 예. 그런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애니메이션 대표가 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이 애니메이션을 시작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여러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같이 모아서 이제 벤처처럼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처음 시작은. 근데 저희가 시작할 때 어떤 걸로 해서 이 회사를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자다 보니까 또 애니메이션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시작을 일단은 창작을 먼저 할 수는 없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만화로 인기가 있는 옛날 30년 전의 만화긴 하지만 로봇집바라고 굉장히 알죠. 많이 아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로봇집바가 하면 어떻겠냐고 우리 감독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로봇집바의 어떤 만화체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선이 이렇게 낙서체 같아요. 그렇죠. 붓펜으로 그냥 그냥 끌적이신 것 막 이렇게 같아요. 낙서하듯이 네.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거를 정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어떤 이제 그런 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고구미만의 장점과 노하우를 저희가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2.5D라고 하는 그런 장르를 저희 나름대로 뭐 이게 세상에 있는 건 아니지만 2D와 3D의 그 중간 단계를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서 나름대로 시작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송 2번 했습니다. 네. 이 로봇집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고구미의 대표작 로봇집바로 봐도 그렇죠. 될 수 있는 대표작이죠. 건가요? 네. 네, 저희 또 첫사랑이죠. 첫사랑 로봇집바고 네. 대표작으로 또 지금 또 딸기가 좋아라고 작품 딸기 아시죠? 알죠. 쌈지. 네. 너무 심하게 공감하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11월 다음 주에 이제 종방돼요. 그동안 계속 방송됐고요. 네. KBS ETV에서 네. 방송이 됐어요. 그렇죠.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는 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맞아요. 과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딸기가 좋아 자체를 기억을 하는 아이들도 상당히 아이들 놀이 카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테마파크. 그렇죠. 테마파크가 네. 있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딸기가 좋아하는 아마 잘 알고 있지 않을까. 특히 여자아이들이 조금 그렇죠. 많이 좋아하는. 분홍색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 이 로봇집바는 네. 한국 고전 명락 만화라고 할 수도 네.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둘리 다음에 이 한국 만화의 부활이다. 네. 뭐 이런 평도 받고 있는 걸로 처음에 알고 언론에 있는데. 공개됐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어요. 네. 이 찌빠가 왜 방송이 안 되나 그런 부분에 제작이 안 되나 그런 부분에 굉장히 갈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고 나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좋은 평이 만화체를 그 애니메이션화 잘 시켰다. 그래서 저는 그런 평을 아주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그게 바탕이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네. 약간 그 펜 가는 연필로 그린 것 같은 네네. 그림이잖아요. 그림 자체가. 그리고 이게요, 처음에 1편을 만드셨을 때랑 네. 마지막 편을 만드셨을 때랑 다 틀려요. 계속 변화를 주신 거예요? 선생님께서 이게 네. 뭐 어떤 규격화된 매뉴얼을 아니요. 갖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작업하신 분이라 네.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찌빠였는데. 마른 모습이에요. 찌빠가. 네. 그러다가 지금이 저희가 만든 것과 비슷한 모습이 마지막 부분에 반대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좀 현대적으로 네. 뭐가 그래서 변했군요. 팬들이 아니 왜 이렇게 찌빠가 말랐냐고 네. 밥 좀 주라고 막 그런 분도 있었어요. 선을 정리하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네. 그때 모습이 가장 찌빠답다. 찌빠답다. 예. 그랬을 수 있겠죠. 기억에 그거 남는 네. 게 그게 사실 뭐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아련하게 남아 있는 그 향수 같은 만화들이 있잖아요. 네. 그때가 생각이 나고 이런 예. 것처럼. 근데 찌빠하고 무슨 뭐 이게 야구 만화 이런 것들 몇몇이 네. 아이들 그 신문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연재되고 소년일보. 이러고 그렇죠. 네, 네. 그걸 안 오는 날은 지국에 전화해갖고 네. 오늘 신문 안 들어왔다고. 그러셨죠. 네. 정말로. 근데 아마 남자애들도 그런 기억이 많이 나지 네.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 딸기가 좋아하는 직접 이야기를 쓰셨대요. 시나리오를 쓰신 작업을 거예요? 하신 거죠. 로봇 찌빠도 로봇집바도 또 원작을 각색하는 부분에 이제 좀 예. 많이 했고 딸기도 썼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그렇게 불쑥불쑥 나시던가요? 제가- 아이들 마음을 잘 아셔야지 그게 가능한 정말요. 일인데. 제가 네. 지금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좀 약간 어린애 같은 데가 있어서요. 네. 좀 그런 걸 좋아했고 또 아이들의 어떤 저희가 좀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그 사파체보다는 약간 명랑 만화적인 네네네. 명랑 애니적인 쪽으로 많이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걸 좋아해서 하다 보면은 제가 즐겁더라고요. 제가 즐거워야 잘할 또 수 보시는 분도 보는 아이들도 재밌어 할 것 같아서 네, 그럴 수 억지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좀 동심이 가득하신가 봐요, 마음에 항상. 좀 천방지축이었죠. 저희 딸이 지금도 가끔 저를 이렇게 이상하게 봐요. 좀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조금 나쁘게 말하면 좀 철딱서니가 조금 네, 없는 없죠. 엄마. 네, 없어요. 아니 근데 평생 없을 것 같아요. 윤 대표께서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뭐 캐릭터라든지 따로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캐릭터가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이제 모든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상으로 생각하는 미야자키 하야오 그분을 제쳐놓을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이제 센가치히로라고 하는 작품, 그분의 다른 작품이 많이 있었는데 네. 센가치히로가 더더욱이나 좋았던 게 굉장히 거기에 마법적인 세계 네. 그리고 또 환경에 대한 이야기와 또 거기서 그 가족을 찾아가는 그 소녀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감정이입이 잘 됐고 또 워낙 미야자키 하야오의 스타일이 그 소녀를 통해서 그 네. 인간의 삶을 보여주고 환경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부분에 이제 따뜻한 시선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따뜻함 같은 걸 담아내는 그런 노하우 그런 거를 저도 저의 애니메이션에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죠. 보고 나면 뭔가 좀 이렇게 짠하게 조금 네. 울림이 있는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 조금 있죠. 네. 만화라고 네. 다 가벼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네. 그럼 어린 시절부터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나 이 다음에 만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혹시 꾸셨나요? 대부분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네. 물어봐주시는데 저는 사실 국문과 출신이고요. 네. 책을 많이 봤고요. 네. 캔디와 캔디도 많이 베르사유의 봤어요. 장미는 안 좋아하는 분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 그 책상 밑에 놓고 안소니가 저도 언제 그랬어요. 나타나? 저도 네. 그런 시절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순정 만화에 대한 거는 모든 여자들이 다 있었고 이제 저는 작가 일을 하다가 우연찮게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게 제 평생의 일인 것 같고요. 네. 이런 애니메이션을 시작한 게 그 사업적인 어떤 성공 그런 네.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자로서 엄마로서 제 평생에 제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 그게
회사를 나가지 않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아 근데 정말 그 애니메이션 얘기를 이렇게 만화 아이들과 동화를 읽어도 그렇고요.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발하죠. 조금은 남다르신 아마 그런 작가로서의 소양 자체에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느끼기에 동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이 뽀로로가 뭐 조 단위로 매출을 거둬들이고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꼭 돈을 벌겠다고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좀 히트를 치고 크게 인기를 얻는다는 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감회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이게 뭐 영화나 다름이 없이 종합적인 이게 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뭐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함께 이걸 만들어 나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뽀통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작년, 재작년만 해도 그 정도까지 뜨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최정희 대표님이 굉장히 마케팅 잘하시는 분이고 A 출신이시니까 다시 또 이게 부활하려고 애쓰시는 부분이 되게 저희 쪽엔 좋죠. 그렇죠. 그 어떤 작품이 하나 성공한다는 거는 그 애니메이션 시장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마당을 나온 뭐 암탉도 그 전에는 뭐 그런 그 극장용 애니메이션에 투자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냥 뭐 하다 뭐 망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이제 방송용 시리즈를 하는 경우에는 정말 투자가 없이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뽀통령이라는 이름까지 그걸 얻었다라는 거는 굉장한 명예고 저희들한테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 부러움의 대상이고 좀 기폭제가 그럼요. 돼야 되는. 사실 일본 만화 정말 많잖아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만화도 정말 애니메이션도 많이 발달했지만 일본 만화가 너무 많을 때는 안타까운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일본 만화를 보고 자라게 되는 거니까. 근데 문학 콘텐츠로서의 그 가능성은 이 애니메이션만 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화는 뭐 일단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지금은 뭐 유아 대상이 아닌 이제 경우에는 지금은 스마트 미디어가 발전을 했잖아요. 이제는 뭐 꼭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더라도 애니메이션을 보는 사람도 많아졌고 또 아이들 경우에도 워낙 이제 PC를 너무 쉽게 또 접하게 되고 하니까 스마트 미디어가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된다는 거는 그 애니메이션 시장이 훨씬 더 이제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무슨 뭐 비디오나 뭐 IPTV에 그 방송되는 방송 판매의 의미가 아니고 이제 라이센스의 의미만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방송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나 뭐 이런 그런 이제 스마트 미디어 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훨씬 이제 애니메이션이 더 발전 가능성이 이제 넓어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래요. 아이가 가끔 왜 일본 만화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 만화는 없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왜냐면은 저건 너무 내용이 이상해. 저건 안 봤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 그럼 왜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되지 왜 일본 만화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할 말이 지식을 잘 없어서도 할 말이 없기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참 많은 분들이 외주 제작을 한국에서 해서 히트친 지금 영화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데 기술력에서는 우리나라가 전혀 지지지 않는다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래도 오늘 애니메이션 얘기 나누다 보니까 좀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참 기분이 좋아요. 여성 초대석 오늘은 고구미의 윤혜숙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뭐 우리의 애니메이션 문화나 아니면은 산업에 대해서 잠시 뒤에 좀 여쭤보도록 하고. 근데 개인적인 얘기를 좀 여쭤보면 아까 그러셨거든요. 작가를 하셨었다고. 근데 작가라고 한다면은 뭐 조금 십몇 년 이상 해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90년도 초반에 그 MBC 라디오 여성시대에 그 작가로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도 나오고 있는 여성시대라고 하는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를 제가 맡아서 뭐 취재하고 그 여성시대 식구들을 만나고 이제 그런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한 5년 하다가 너무 좀 힘드셨어요? 아니 좀
새로운 세계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조금 뭔가 환경을 바꿔보고 싶고 제 자신이 좀 어느 정도의 그 폭을 넓힐 수 있을까를 좀 시험해보고 싶기도 해서 외유를 했죠. 독일을 한 1년 가까이 나갔다가 왔어요. 네. 그때 30대 후반이었는데 결혼하셨을 때였나요? 네. 혼자서? 네. 아, 집에서는 가게 두시던가요? 우리 밥은 어쩌고? 굉장히 이제 얘기가 길어져요. 아, 예. 왜냐하면 그 전에 저희가 시할머님을 제가 모시고 살았어요. 네. 한 9년 이제 같이 살았는데 그 할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나한테도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 그런 얘기에서 저희 남편 쪽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경계를 이렇게 막 주는 사람은 아니라 감사하게도 그래서 가서 유학을 갈 생각이었어요. 그때 네. 38이었나 그랬는데 늦은 나이라도 저는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IMF 터진 다음에 얼마 안 됐을 거예요. 네. 제가 분명히 입학 허가서까지 받았어요. 네. 근데 그 대사관에서 왜 결혼한 여자가 혼자서 가려고 하냐. 그래서 그때 당시 IMF 때문에 그 가족들이 다 한 사람만 먼저 가고 나중에 가족을 불러들이는 이런 경우가 많았대요. 네. 그래서 뭐 너도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어서 아니다. 난 공부하려고 간다.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결국은 안 되고 그냥 1년 동안 가서 이제 뭐 이것저것 공부하고 네. 언어 공부 좀 하고 좀 경험 쌓고 왔는데 사실은 이제 긴 시간을 가려고 했던 것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제가 여건상. 네, 근데 네. 다시 돌아와서 뭐 기자 일도 좀 하고. 그럼 작가에서 이 애니메이션 제작사 쪽으로 분야를 바꾼 거기도 하지만 또 CEO가 되신 거기도 하잖아요. 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어려움이 없겠어요. 너무나 많죠. 이게 제가 사실은 제 스타일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못 돼요. 제가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사실 작가의 제 주변에 있는 작가는 경제관념이 좀 없거든요. 없어요, 저도. 없거든요. 근데 이거 월급날 맞춰서 직원들 월급은 제대로 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네. 그것만은 꼭 지키려고 했어요. 네. 뭐 제가 뭐 어떻게 해서라도 대출을 받던 뭐 땅을 팔던 뭐라도 급전을 해서라도. 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제가 사실은 성격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뭐 말을 사람들 앞에서 잘하는 스타일이 못 됐어요. 네. 무대 공포증도 좀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하라니까 하다는 일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감독이 더 사업적 마인드가 있는 애인데 그 친구 너무 어리니까 네. 본인은 못하겠다. 그래서 네. 제가 진짜 어쩔 수 없이 맡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두려웠죠. 뭐 계산하는 것도 떨리고 세금 계산서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다가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이런 걸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어떤 점은 능력이 되었건 재능이 되었건 그건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그런 어떤 벽을 계속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나하나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리고 저 자신을 그 한계까지 몰아가면서 좀 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도 이런 면이 있었나? 나한테도 이런 약간 대담한 면이 있었네? 뭐 이런 걸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 제 자신이 또 성장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금이라고 하는 회사가 정말 아기 때부터 저와 함께 컸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뭐 준마렐 날을 보시는 주부들도 자기 자신의 어떤 틀을 너무 만들어 놓지 마시고 한계 상황에 자기 자신을 놓여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의 자극을 받다 보면 그걸 뚫어가야 되잖아요. 주저앉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길이 생기고 또 대표라고 해서 옛날처럼 뭐 1부터 10까지 다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그럼 이제 얼마나 적재적소의 그 인재들을 정확한 인재들을 적합하게 배치시키고 또 그 친구들과 같이 네트워크를 잘 이루어 나가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직원들을 그냥 믿고 정말 믿고 그 친구들 제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신이 이제 몰랐던 중 하나가 제가 되게 자잘한 거는 잘 못해요. 네. 네. 어떤 부분에 이렇게 확 좀 지르는 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범하게. 그게 남자들 경우에는 못하더라고요. 저는 놔버리는 거를 그러니까 아니, 이게 아니다 그러면 빨리 놔버리는데 네. 남자분들은 그런 경우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 또 나한테도 이런 면이 있구나. 그래서 네. 사람은 살게 돼 있구나. 아니, 그렇죠. 나이 38에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은 사실 그동안에 한 거를 거두고 정리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데 시도했다는 것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이거는 안 되는 사람이야라고 했던 것들 자꾸 깨고 네. 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뭐 아까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네. 저는 그 마당을 나온 암탉과 엄마 까투리 두 개를 아이들한테 읽어주다가 사실 다 읽어주질 못했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감정이 뭐 대단히 막 그런 사람은 아닌데 눈물이 너무 흘러갖고 그 만화를 보면서 도저히 끝까지 읽어주질 못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도 아직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애니메이션이 좋은 애니메이션일까요? 글쎄요. 모든 애니메이션이 다 좋다고 말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울림이 있는 아무리 작은 짧은 10분, 20분짜리 애니메이션이라도 그 안에 그 아이들의 정서, 아이들의 꿈과 아이들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획 단계부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획에서 시나리오와 캐릭터를 어떻게 잘 잡아가느냐가 그 애니메이션의 성패가 달린 것 같고 시나리오의 저는 뭐 재미도 되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아이들이 그럼요. 봐야 하니까. 네. 근데 그 재미 안에 다 재밌게 하하 웃고 떠들다가 보다가 마지막에 그래 쟤는 저랬구나 나도 그랬는데 네. 그 아이들만의 또 어떤 그런 생각의 폭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애들한테 느끼게 해주고 나름의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정서라는 것이 아이들한테 또 전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런 면에 충실하게 노력하다 보면 좋은 애니메이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한국 애니메이션 요즘 정말 잘 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더 전망이 밝을 것 같다는 생각 저는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로보카폴리라고 하는 네. 뽀로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잘 되고 있는 작품 중에 이제 로보카폴리라는 작품이 중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고 네. 또 마당을 나온 암탉도 200만이 넘었어요. 네. 이건 굉장히 경이로운 숫자거든요. 네. 네.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저희들을 작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정말 어떤 희망을 주는 거고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엔드라이브라고 네. 하는 또 스마트 미디어가 또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런 시장이 저희들한테는 조금 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제 유통 쪽에도 옛날처럼 어떤 게 정해져 있는 유통망이 아니라 훨씬 더 넓어진 유통망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는 좀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만들 테니까요. 네. 많이 봐주시고요. 아무래도 일본 거 안에 숫자가 많잖아요. 일본은 워낙 네. 그 나라에서 또 그 기업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요. 네. 그냥 그러다 보니 다작이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 또 많이 또 방송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어쩔 수 없는 순환 구조가 있으니까 저희도 어떤 정부의 어떤 뭐 입체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는데 앞으로 콘텐츠 시장은 무궁무진하고 콘텐츠가 이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줄 모르는 세상이 왔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신다면 지금 열심히 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 좋은 일들이 더 많지 않을까. 사실 이제 문화라든지 이런 걸 접하는 거는 이거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느끼면서 느껴지는 건데 사실 아이들한테 일본 문화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전파시키고 있다는 거는 정부에서 책임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봐요. 네. 우리나라에 지금 이 영화라든지 이 컨텐츠 산업에 쏟아붓는 지원액이 미국의 영화 한 편 만드는 액 1년 예산 맞먹는다. 네. 그렇다 그러면 뭔가가 분명히 많이 모자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도 하고 음식점을 만들더라도 한 군데 딱 있으면 장사 잘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럼요. 몰려 있어야 잘 돼요. 네. 가구거리에 가야 가구를 사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많이 보셔야 또 더 많이 생산이 되고 문화가 퍼지고 제가 좀 말을 많이 했는데 아니요. 맞는 말씀 하셨어요. 예, 좀 약간 좀 울컥해서 제가 끝으로 이것만은 내가 꼭 하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한 이건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요. 포부? 네. 앞으로의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입체도 만들고 있고 하는데요. 정말 좀 뭐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의 고구미 이름을 꼭 알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회사 직원들이 다 크리스찬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 제 처음에 홈페이지에도 썼지만 뭐 처음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처럼 네. 저의 고금이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일을 꼭 할 거고요. 네. 네. 그게 언제쯤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 기대 네. 많이 해주세요. 네. 네. 더불어서 우리나라 고구마도 좀 많이 같이 팔리시면 아니 호박 고구마 맛있잖아요. 네, 그럼요. 더불어 같이 네. 팔려보죠. 뭐 예. 네, 오늘 애니메이션 얘기하면서 동심으로 빠져볼 수도 있는 시간이었고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그리고 네.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구미의 윤혜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지가 않네요. 40이어도 안 늦겠는데요. 우리가 전에 한번 책 소개할 때 50에 이룬 사람들 얘기 그럼요. 우리가 책 네. 읽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38이면 한창 시작할 때네요. 네. 집에 혹시 계시는 분들 계시면 시작해보세요. 지금도 안 늦습니다. 네. 정말 시작하고 이 도전하는 네.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준말할래 도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